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 이 송도 중심 업무 지역에서 오피스와 상업시설 스마트 스퀘어를 분양을 맡고 계시는 컬리넌 홀딩스의 조인규 상무님을 모시고 이 송도 부동산 시장 현황과 우리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컬리넌 홀딩스라는 분양대 행사에서 분양 업무를 맡고 있는 조인규 상무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 송도의 스마트 스퀘어 오피스와 상업시설의 복합시설인데요. 분양 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송도라고 하면 최근에 뭐 집값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또 한창 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 가치가 많이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송도 투자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이 상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송도 업무 주거 지역 위치와 현재 개발 상태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라고 하면 이제 초입에 이제 시작점에서 아파트가 먼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거 기능이 강하게 이제 좀 형성이 돼 있고 그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근린 상권 그리고 뭐 호텔, 컨벤션 그리고 공원 시설이 이제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도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동측편으로는 이제 연세대 국제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같은 이제 캠퍼스에 대한 기능 그리고 쇼핑몰에 대한 기능들이 지금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남측 아랫부분으로 해서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산업단지 역할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서측 부분으로 해서는 지금 그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와 업무 시설들이 이제 들어갈 걸로 지금 개발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가장 먼저 들어서 아파트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다.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절대적인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아파트 시장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애초에 송도의 계획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제 업무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되고 있다. 사실상 이 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송도 신도시라는 도시가 사실 이제 간척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단계별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 업무지구는 지금 개발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제 업무지구가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 파크가 이미 완공이 됐고 그리고 GCF 녹색 기후 자금이 이미 유치가 됐고 향후에 151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인천타워까지 지금 개발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송도가 계속 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 이제 바이오빅3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국제업무지구의 이제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서 국제적인 기업의 어떤 좀 굵직한 산업에 대한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그 산업에 대한 기능들의 부수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한 관광에 대한 부분을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담당을 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바이오빅3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송도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입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뭐 바이오 업계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흔히 빅3라고 하는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송도에서 이 바이오 빅3 업체들의 이 개발 투자 계획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이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 빅3 그게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가 모두 송도에 모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이 세 개가 모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이제 송도에 자리 잡은 게 이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비전 2030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 40조를 이 바이오 의학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40조 원을 투자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향후에 이제 꾸려 나갈 건데 이 40조 원 중에서도 25조 원을 송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년 동안의 그냥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흔히 이제 삼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모더나 생산하면서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를 했었던 게 반도체가 한쪽 날개를 담당한다면 삼성의 미래의 나머지 한쪽 날개는 바이오로 하겠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 바이오를 끌고 가겠다, 양대 산맥을 끌고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23년까지 2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 송도 첨단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SK 바사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제 부지를 공급을 했어요. 근데 부지를 공급을 했었던 게 이제 그 509에 위치를 한 부지를 공급을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봤을 때 이미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고 향후에 송도가 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누가 봐도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둘러서 좀 송도에 진입을 좀 했었던 거 아닌가. 네, 그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송도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송도에 또 이제 교통 쪽으로도 호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 송도의 이 교통 개발 호재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통 호재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걸로 따지면 뭐 GTX, KTX 그리고 송도 트램 그리고 지하철 8구역 그리고 뭐 제2외곽순환도로 뭐 좀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백옷대교 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뭐 많이 아시는 GTX랑 KTX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들은 사실 뭐 GTX, KTX 관련해서는 많이 아시니까 뭐 좀 빼고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연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이 GTX와 KTX가 모두 들어가는 도시가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송도의 GTX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트램, KTX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현재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이제 구축이 돼 있지만 향후에는 훨씬 더 원활한 교통망이 형성될 걸로 판단이 돼서 뭐 굉장히 좀 큰 미래 비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백옷까지의 백옷대교가 연결이 된다면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청라 그리고 백옷까지 사통팔달의 교통이 이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송도에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송도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예정이 돼 있는 509 지역이 뭐 현재 모습 그리고 이제 미래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바이오 빅3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송도 내에서도 첨단 클러스터, 이 첨단 클러스터가 위치한 게 바로 409와 509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이 409 그리고 연접해 있는 509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는 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09, 509 그리고 연접해서 1109가 이제 향후에 25년에 완공 예정인데 이 1109까지 개발이 되면 509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는 409, 우측으로는 1109 해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 거고 이 509가 그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스퀘어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바로 그 509에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주택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 시세 차익이랄까요? 이런 상승을 느끼셨거든요.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투자 괜찮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금 유동성이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사실 정부의 어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중심축이 바로 이제 주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는 주택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고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발전할 만한 지역에 뭐 주택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는 세금을 생각을 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부동산은 사실 뭐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선만 명확하다면 뭐 오히려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주식이나 채권 다른 것들보다 훨씬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상품 찾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규제를 안 받는 상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좋은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계속 예측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망한 지역에서 아직까지 규제의 굴레를 뒤집어 쓰지 않은 상품들을 찾는 게 이제 한 가지 키워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완성된 도시보다는 개발이 계속되고 성장을 해나가는 도시, 완성형 도시보단 성장형 도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비규제 상품이라는 점인데 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이미 뭐 규제가 너무 많이 지금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좀 반사이익을 받았던 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이제 눈을 돌리셨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규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고 법안 발의가 이미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좀 불안한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 뭐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것도 뭐 불안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상가나 섹션 오피스가 최근에 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이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상가나 이 오피스 같은 이 비주택, 완전히 주택과는 다른 부동산 상품은 입지와 상품성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섹션 오피스 상업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섹션 오피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대기업들, 큰 기업들을 따라가면 업무 기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면 뭐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상업시설 같은 경우인데 이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배후가 탄탄한 지역을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흔히 배후라 그러면 뭐 그러면 그 건물에 몇 세대의 상주 인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한 예로 뭐 같은 건물에 상주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상가들은 장사가 다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배후 단지라고 한다면 좀 여러 기능이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주거지의 배후 그리고 산업단지의 배후가 같이 이제 접하고 있는 그 경계선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거 기능과 업무 기능이 동시에 이렇게 배후로 둘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좋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송도의 중심 업무 지역 509에 들어서는 스마트 스퀘어, 오피스와 상업시설 특징과 좀 장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송도 스마트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부분 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세요. 먼저 이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송도 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배후가 탄탄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송도 신도시에 있다라는 부분은 뭐 사실 인천이 조만간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천 내에서도 인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 GTX나 KTX가 개통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발 가치가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송도 내부에서도 배후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저희 송도 스마트 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측으로는 이제 13,000세대 정도의 주거지가 바로 이제 접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약 21,000명 정도가 종사하는 산업단지가 지금
그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건물에는 470여 실의 오피스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동시에 지금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좀 자산 가치의 상승을 좀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적인 예로 저희 송도 스마트 스퀘어 바로 우측에 보면 지금 개발 예정인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이 지난 6월 달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급을 했었던 땅인데, 이게 원래 지식산업 기반 서비스 용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상가 용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실제 공급된 건 그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근생 용지로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이게 공급이 됐는데 실제 내정가의 한 170% 정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송도 스마트 스퀘어보다 입지는 더 떨어지는 입지인데 가격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 송도 스마트 스퀘어 가격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명한데, 이 합리적인 가격보다도 훨씬 더 입지가 떨어지는 데서 높은 가격이 나올 걸로 보니까 자산 가격이 그만큼이나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뭐 이 밖에도 뭐 테라스 설계, 뭐 광장, 그리고 뭐 체계적인 MD, 동선 이런 것들 뭐 장점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개가 가장 큰 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